현관문을 열자마자 품에 안고 있던 고양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녀석은 잠시 주변을 훑어보더니 곧장 신발장 옆 2단 선반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슬리퍼가 놓여 있던 가장 어둡고 좁은 자리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뒤 처음 선택한 공간이 그곳이었습니다. 조이가 있는 침실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평소 외출할 때처럼 그대로 닫아두었습니다. 거실에만 에어컨이 있었기에 문을 닫아두면 조이 방에는 바람이 닿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조이가 덥지 않을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문득 당시 보던 애니메이션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지나 끝내 살아남았던 인물. 그 이름을 떠올리며 저는 녀석을 불렀습니다. 루미라고. 조이의 발톱 가리를 위해 사두었던 스크래처가 떠올라 신발장에서 꺼내 현관 근처에 내려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미가 스스로 숨어 있던 자리에서 나와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앞발을 뻗어 벅벅 긁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도 몸은 이미 알고 있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래처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옷방 한 구석에 루미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높이 조절이 되는 1인용 탁자 아래에 스툴을 넣고 그 안에 담요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빛을 막기 위해 버리지 않고 두었던 시래기 덮개로 탁자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렇게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루미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녀석은 몸을 둥글게 말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옷방 안을 낮은 진동음이 천천히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골골 거리는 소리, 어딘가 아픈 것인지 이제야 살았다는 안도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본능인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고요한 진동이 옷방의 공기를 조용히 채워나갔습니다.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길고양이를 구조했다고 말하니 의사 선생님은 며칠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설사를 하는지 밥은 잘 먹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때부터 초보 집사의 고군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급히 사온 추루와 사료, 엄마 집에서 가져온 종이박스, 무인 반려동물샵에서 사온 두부 모래로 옷방 구석에 임시 화장실을 만들었고 다음날 새벽에 도착할 물품들을 서둘러 주문했습니다. 다행히 루미는 임시 화장실을 바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먹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추루는 먹었지만 사료와 물에는 거의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설사는 일주일 넘게 이어졌고 저는 몇 번이나 무인 반려동물 샵을 오갔습니다. 닭고기를 삶아주고 습식 사료를 바꿔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직원의 추천으로 새로운 습식 사료를 내밀었을 때 루미는 냄새를 맡더니 잠시 멈췄다가 그릇을 비워냈습니다. 그 사료를 기점으로 루미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같은 브랜드의 건사료 샘플도 무리 없이 먹었고 식단은 그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알아서 먹고 일정하게 배변을 하는 모습이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지금 루미는 그때 먹기 시작한 사료와 추루 외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이틀은 침실에서 잤지만 옷방 안에서 들리는 우당탕 소리에 셋째 날부터는 루미와 함께 옷방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다가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바로 옆에 와 있는 루미를 보고 놀라 멈추곤 했습니다. 딱딱한 바닥 때문에 몸이 불편해 카펫과 토퍼를 마련해야 했지만 그 밤의 온기는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밤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루미는 밤마다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지만 낯선 울음소리였습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옆집에 피해가 갈까 그 생각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증상을 정리해 보니 발정기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성별조차 알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암컷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루미는 암컷이었습니다. (8월 5일)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던 날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루미가 곰팡이성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집안의 생활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매일 소독을 하고 조이방에 들어갈 때나 외출을 할 때면 옷을 갈아입으며 조심했습니다. 저 역시 피부에 증상이 나타났지만 연고를 바르며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성화 수술까지 마쳤지만 루미의 몸은 여전히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루미는 35일 넘도록 치료를 이어갔고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며 마침내 링웜을 이겨냈습니다. 루미가 병마와 싸우는 동안 저는 조이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이방 앞에는 옥탑방 시절 조던을 위해 썼던 울타리를 세우고 가림막천을 덧대어 서로 직접 마주치지 않게 했습니다. 문 밖에는 선풍기를 틀어 에어컨 바람을 밀어 넣었습니다. 조이는 다소 더운 방 안에서도 옆으로 길게 드러누워 평온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작년 여름 옥상 철장을 버텨낸 씩씩한 토끼다웠습니다. 루미를 데려온 첫날 밤 저는 조이의 얼굴을 마주보며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이야, 길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루미라는 고양이를 데려왔어. 네가 이해해 주렴. 우리는 이제 같이 살아야 해. 조이는 제 발밑에 배를 붙이고 누워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긴 치료와 3차 예방접종까지 끝났을 때 앙상했던 루미의 몸에는 부드러운 털과 건강한 살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루미는 알아서 사료를 나눠 먹고 물도 잘 마시는 튼튼한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가끔 조이 방에 들어가 조이 물그릇에 물을 마시고 조이 역시 아무렇지 않게 그 물그릇에 물을 마십니다. 집 안에는 서로 다른 두 생명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이미 이 공간의 주인이 된 존재였고, 다른 한 마리는 사선에서 살아남아 이곳에 도착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두 개의 시간을 잇는 다리가 되어 오늘도 조용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